네, 지금까지 알아본 쿠버네티스의 특성과 기능들은 대부분은 이제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때를 가정하고 디자인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쿠버네티스는 이렇게 상시 실행된 서버처럼 이제 상시 실행 중인 워크로드들을 실행하고 관리할 때 매우 강점을 보이는 환경인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파드는 그 어떤 서버를 돌리기 위한 객체다 이런 정의는 없고요. 그냥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주는 객체이고, 여기에서 이제 꼭 서버만 돌려야 된다는 그런 규칙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치와 같이 좀 대량의 작업을 수행하는 용도로도 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이런 배치 작업을 좀 더 강력하게 지원해 주는 잡과 크론 잡 객체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잡과 크론 잡 두 객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일회성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종료하고자 한다면은 파드의 재시작 정책을 조정하면서 이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드의 재시작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always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on failure나 never로 주시면은 성공할 때까지 재시작하는 파드, 혹은 이제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한 번만 실행되고 이제 재시작하지 않는 파드를 만드실 수 있죠. 이렇게 정의된 파드를 실행하시면은 파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아는 절차에 따라서 노드의 스케줄링이 되고 실행이 되고 이제 주어진 작업을 수행한 뒤 컨테이너가 종료되게 되죠. 근데 파드 자체는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고 이제 아무 컨테이너도 실행 중이 아닌 그런 상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파드는 이제 수동으로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파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처리하는 게 좀 번거로운 면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잡이라는 객체를 따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잡은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파드를 반복적으로 혹은 이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는 객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실행되는 게 아니라 작업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종료되는 작업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잡 객체에서 실행하는 파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꼭 작업을 처리한 뒤에 정상적인 엑시트 코드, 그러니까 0번 엑시트 코드와 함께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버 애플리케이션처럼 종료되지 않는 파드들, 그러니까 계속 영원히 실행되는 파드를 잡으로 등록하면은 잡이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거나 이제 강제 중단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니까 동작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잡의 스펙을 좀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면은 이전에 다른 객체들하고 좀 형태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좀 처음 보는 항목들이 다소 많은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예제를 위해서 비즈박스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실행한 다음에 이제 10초간 슬립하고 종료되는, 정상 종료되는 그런 컨테이너를 일단 생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생성되게 될 경우에는 시작하고 나서 10초 뒤에 이제 정상적인 엑시트 코드와 함께 종료되는 그런 약간 배치 작업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용도로 이런 커맨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잡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이제 이 패러렐리즘과 컴플레이션인데, 여기서 이제 이 패러렐리즘은 동시에 실행할 최대 파드의 수, 그러니까 동시에 몇 개까지 파드를 실행할 수 있을지를 정의하고, 컴플레이션스는 이제 작업을 총 몇 번 반복할지를 정의한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펙에서는 이제 동시에 최대 두 개의 파드가 실행되면서 다 합쳐서 총합 5번의 작업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패러렐리즘을 1로 선언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 잡은 이제 한 번에 하나씩의 파드만 실행하면서 컴플레이션스에 정의된 횟수만큼 반복 실행하는 작업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패러렐리즘이라는 개념이 이해하시기는 쉬울 텐데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백엔드 개발에서 배치 작업을 할 때는 이게 병렬로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히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에 실행되거나 뭐 이제 병렬로 이제 여러 개 실행하거나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의 락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성능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뭐 분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이제 잘못되면 이제 데이터의 정합성이 깨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보통 이제 배치를 돌릴 때 병렬로 실행하거나 하는 구성을 잘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패러렐리즘을 2 이상의 수를 줘가지고 작업을 좀 병렬로 처리하고 싶다, 분산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애초에 이제 파드에서 수행되는 작업 역시 작업 범위들을
이제 명시적으로 좀 나누어서 이제 서로 완전 영향을 안 주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합성을 맞추면서도 이제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그런 고려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좀 신경을 쓸 개념으로 이제 작업의 재시작 정책이 있는데요. 그 너무 당연하게도 일단 잡에서 사용하는 파드는 재시작 정책 리스타트 폴리시를 always를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이게 시작했다가 이제 작업을 처리하고 이제 종료되어야 되는 객체인데, 종료되면 다시 실행한다는 개념 자체가 배치 작업이랑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on failure랑 never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on failure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이제 종료 상태가 정상이 아닐 경우, 그러니까 exit 코드가 0이 아닐 경우에 해당 컨테이너를 재시작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작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컴플레이션스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버인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종료 상태가 정상이 아니면은, 아까 onFailure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재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버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종료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면은 해당 파드를 재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리스타트하는 정책은 없으니까 그냥 파드를 그냥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드를 재생성하게 되면은 이제 파드가 실행되는 노드가 변경될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타트 폴리시가 onFailure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드가 재생성되는 케이스는 나오지 않고요. 왜냐하면 실패하면은 컨테이너만 재시작할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노드가 자원이 부족하다든지 뭐 파드가 실행 중인데 강제로 누가 지웠다든지 하면은 재생성이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파드가 재시작이 되든 컨테이너가 재시작이 되든 둘 다 좀 백엔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는 요소이기는 하거든요. 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배치 프로그램은 실패하면은 그냥 실패한 상태로 끝나야지, 이게 재시작을 다시 해서 작업을 다시 처리하게 되면 뭔가 중복 처리될 가능성도 있고 좀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작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잡을 만드실 때 저 백오프 리밋이라는 값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백오프 리밋은 컨테이너의 재시작이나 혹은 파드의 재시작이 몇 번까지 될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시작을 몇 번까지 할지. 또 이게 설정을 안 하시면은 기본값이 6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배치 작업들이 작업이 실패할 경우에 다시 시도하면 안 되는 케이스라면은 이 값을 이제 명시적으로 1로 재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 데드라인 세컨즈라는 속성은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정의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속성을 60으로 지정하면은 이제 쿠버네티스는 작업을 생성하고 60초가 지날 때까지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은 당시에 실행 중이던 파드들을 다 종료시켜버리고 작업을 그냥 실패 처리하고 이제 끝내버리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백오프 리밋 이런 것들은 고려되지 않게 되고요. TTL 세컨즈 애프터 피니시드, 이거는 종료된 작업을 좀 정리해주는 시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실행되는 경우도 많고, 성공하거나 뭐 실패하거나 어쨌든 언젠가는 종료가 되긴 할 텐데, 쿠버네티스는 이제 이 종료된 잡객체라든지 파드들을 자동으로 정리해 두지 않고 그냥 남겨두거든요. 그래서 이 TTL 세컨즈 애프터 피니시드는 작업이 성공이나 실패로 끝났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더 이상 뭐 돌아갈 여지가 없는 잡객체랑 그 잡객체에서 이제 만들어냈던 파드들을 몇 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정리해 줄지, 삭제할지 그 시간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의를 하지 않으시면은 이제 관련 객체들은 수동으로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좀 번거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설정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시간을 너무 짧게 잡으시면은 어떤 작업이 실패했을 때 컨테이너의 로그라든지 뭐 작업의 스테이터스라든지 실패 원인 같은 거, 이벤트 같은 걸 좀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 너무 짧으면은 그것들이 이게 금방 지워지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적절한 시간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론 잡은 백엔드 개발에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이름만 봐도 얘가 어떤 일을 할 거다,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스케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혹은 매 10분마다 매월 5일 뭐 새벽 2시에 뭐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시간에 맞춰가지고 정의하는 표현식을 저희가 크론 표현식이라고 부르고, 이런 크론 표현식은 저희가 개발할 때 이제 어떤 스케줄들을 표현할 때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여기저기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자분들한테 좀 익숙한 구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기존에 설명드린 잡 같은 경우에는 따로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라 잡 객체를 생성해 주는 걸로 이제 작업이 트리거 되는데, 크론 잡 같은 경우에는 좀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정해진 크론 스케줄에 따라서 이 작업이 트리거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크론 잡은 시간에 맞춰서 잡을 실행해주는 객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잡을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펙에서도 이제 내부에 잡의 스펙이 똑같이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또 잡은 이제 파드를 실행해주는 객체이고 잡의 정의에도 이제 파드의 스펙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크론 잡을 정의할 때는 잡의 스펙은 잡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 그 잡 템플릿 내부에 그 잡이 생성해줄 파드의 스펙이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 잡 템플릿 아랫부분은 이전 잡에서 설정했던 스펙이랑 완전히 동일한데 이게 좀 중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론 표현식은 이 스케줄이라는 속성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 쿠버네티스는 초단위로 크론 표현식을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작업들을 돌릴 수 있는 그 스케줄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간 단위는 분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커런시 플릿은 스케줄이 되었는데 일단 시간이 됐어요. 그 시간이 돼서 잡을 실행해야 되는데 아직 이전 작업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설정이 가능한데, 이제 allow처럼 이제 이전 작업과 상관없이 후속 작업을 이제 병렬로 처리해도 되니까 그냥 시간 되면 알아서 그냥 하나 더 실행해라. 약간 이런 방법이 있고, 이제 forbid는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전 작업이 끝나면은 그때 이제 스케줄을 좀 뒤늦게라도 좀 실행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제 replace 같은 경우에는 좀 이미 실행 중인 작업을 강제로 종료하고 이제 새 작업을 스케줄에 맞춰서 실행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의 디폴트 값은 이제 allow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배치 작업이 병렬로 동시에 실행되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면은 이 속성을 forbid 같은 걸로 변경을 해주셔야지 이 작업이 이제 동시에 여러 개가 실행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팅 데드라인 세컨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케줄이 밀리셨을 때 그 작업이 몇 초까지 지연되어 시작될 수 있는지를 좀 정의하는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 작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컨커런시 폴리시가 포비드이면은 작업을 이제 시작하지 못하고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몇 초까지 더 기다릴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노드의 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파드를 생성을 못했어요. 그럼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펜딩 상태로. 그 케이스에서도 이제 몇 초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것들을 좀 정의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케줄이 되었는데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정한 시간까지 180초가 지날 때까지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작업은 이제 실패 작업으로 처리하고 더 이상 뭐 기다리거나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크론 잡 전체가 다 실패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건 아니고요. 다음 스케줄이 오면은 또 다시 한번 이제 작업을 생성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배치 처리하는 거는 기능적으로만 보면은 꽤 많은 기능들을 좀 제공해주고 있기도 하고, 병렬 처리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정도 가능하고,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작업을 돌리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배치 처리할 때 좀 좋게 볼 수 있는 점이, 서버가 실행되는 노드에서 노드를 같이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노드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남는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배치를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노드의 사양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구성이 되겠지만, 보통은 이제 일시적으로 스케일이 늘어나거나 뭐 장애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서버들이 전체적으로 소모하는 자원보다는 좀 넉넉하게 노드를 마련해두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CPU나 메모리에 좀 여력이 비교적 많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배치를 돌리실 때는 별도의 배치 서버 같은 걸 따로 이제 하드웨어를 마련하시지 않아도 그냥 일상적으로 평소에 남는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배치를 돌리실 수 있고,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해당 자원들을 다시 서버를 위한 예비 자원으로 남겨둔 자원으로 다시 바로 돌려버릴 수 있다. 이 점도 꽤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좀 낭비 없이 이제 촘촘하게 자원을 소모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병렬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진짜 대량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컴퓨팅 파워가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이제 남는 자원들, 노는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작업을 분산해서 한 번에 처리하고 이제 다시 끝내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충분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좀 이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배치 프로그램 자체가 좀 분산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좀 어려움들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만들었던 배치 프로그램들이 그 쿠버네티스 상에서 돌리려면은 병렬 처리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제약을 스펙을 잘 걸어두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발할 때 이 배치 프로그램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서버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평소에 개발하던 대로 그대로 만들고 이제 쿠버네티스에 맞게 이제 스펙만 좀 정의해가지고 디플로이먼트만 잘 작성해서 올리면은 보통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바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반대로 이제 배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에서 돌아갈 배치랑 그렇지 않은 배치가 아예 방향성이나 코드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잡과 크론 잡도 사실 아주 인기 있는 객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그 장점을 살리는 개발이 쉽지가 않고, 좀 기존에 이제 저희가 배치 돌릴 때 쓰는 이제 배치 스케줄러라든지 모니터링 프로그램들도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 쓰기도 좀 어렵다는 제약 조건들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쿠버네티스의 잡과 크론 잡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배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면은 그 앞에서 말했던 좀 장점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효율을 좀 높이는 형태로 작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좀 잘 활용하는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트 2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방금 배운 잡과 크론 잡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면서 그 동작하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